아직 채색하기 전이지만 항상 덩어리에서 반반만 반사광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항상 자동으로 하실 수 있게끔 이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인지 밑에가 들어간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둡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표현하는 거 보시고 얇은 부분이지만 도톰하게 아무리 얇은 종이라고 해도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 접시에 대한 그 도톰함을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제가 배경 먼저 할 거예요. 배경하고 이 컵하고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너무 같게 하면 주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제가 또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경하고 이 커피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 색상을 다르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앞쪽을 표현할 때 외곽선을 조금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콕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배경인데 우리가 배경을 신경 쓰다 보면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고 제가 배경을 어떤 색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두우니까 어두운 계통을 할 건데 뭐 푸른 계열 느낌으로 해볼까 생각도 들고 자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게 선생님들이 너무 후련하죠. 대리만족도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손으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 뒤쪽은 붓을 끝으로 가지고 비볐어요. 앞쪽은 물감이 많이 묻어 있고 뒤쪽은 없으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흐려지게 하려고 제가 이제 뒤로 누른 거고 여기서는 그릇이 끝에가 조심스럽게 인공물이죠. 인공물이니까 이거 보세요. 막 비비면서 흐려져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꾹꾹꾹 물감을 찍어서 진하게 하면 진하게 될 텐데 슬며시 없어지게끔 하려고 좀 비비면서 없앴어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흐려지고 자 위쪽도 다 똑같은 것보다 어느 부분은 흐려지고 어느 부분은 그 변화를 주면서 더 공간이 많아지게 자 외곽에 정리할 때 너무 희끗희끗 남으면 하다 마른 느낌이 있으니까 외곽에서는 조금 또렷하게 조금 떨리는 순간이긴 한데 이럴 때 이제 정돈을 한번 할 때 해주면 나중에 더 안 해줘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물이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번져요. 그럴 때는 맘 놓고 젖어 있는 데만 수채화의 특성이 그거예요. 젖어 있어야지 가지 안 말라 저기 물기가 없는데 이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젖어 있는 곳만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외곽에서 살짝씩 해줬고 여기서는 흐려지면서 여기 선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또 단조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회화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우면서 이 물체를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표현한다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과 함께 그림자 부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림자도 슬며시 흡수시키면서 갈라지는 부분과 이 그림자라는 부분과 이 밑에 있는 그릇에 그 두께까지 지금 한 번에 칠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살짝 분리를 해서 조금 더 차이를 주면 아 뭔가 구별이 되나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케치에서는 없지만 붓으로 할 때 할 수가 있죠. 지금 바로 위에 칠하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빵을 할 거예요. 빵은 너무 막 고소한 색깔 그 갈색 맛있어 보이는 색상인데 저 색을 다 표현을 하다 보면 덩어리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저 색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색깔을 넣었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이런 색상을 넣음으로써 꼭 이 색이 아니어도 돼요. 또 다른 뭐 붉은 계열도 괜찮고 조금 더 푸른 계열도 괜찮아요. 이 색상을 표현한 거는 그냥 이 빵과 다른 반사광 색깔, 빵과 다른 무언의 색깔을 넣었을 때 나중에 빵을 표현하면 덩어리감이 좋다. 근데 여기에서 밤색과 갈색, 뭐 검은빛만 있잖아요. 근데 빵을 화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빵 색깔이 너무 이쁘죠? 이 색깔을 제가 배경에다가 넣어볼까 해요. 이거는 그냥 의도적인 거예요. 살짝 하면 이 색상과 어우러져라 하는 감각, 우리가 느낌으로 표현할 때의 그 변화들, 이것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갈색도 있고 붉은 계열이네? 그럼 조금 이 색깔도 넣어볼까 해서 이거를 뚝 떨어뜨리는 거하고 속도를 내는 거하고 달라요. 속도를 내면 잔 터치가 되고 퍼지는 게 반응 너무 좋아.
자, 자 그리고 이제 크루아상 여기다 써놔야 되겠어. 뭐 얼마 막 이런 거. 자 빵색이 저기 위에가 이제 노르스름하게 예쁜데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붉은 계열도 있고 밤색 계열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칠고 바삭한 느낌. 여기에서 꽉 칠하잖아요. 그럼 떡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말랑말랑한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거친 느낌을 줘야 되니까 어딘가는 묻어 있죠? 여기서 뉘어서 붓을 끝으로만 칠하면서 바를 수도 있는데 뉘어서 지금 안 칠해졌네. 조금 더 뉘어서 거친 효과가 된 거예요. 뉘어서 했을 때는 붓을 어디는 묻었고 그쵸 그 감각 자꾸 해보는 거야. 눌렀다가 칠했다가 안 칠해지 한 번 더 비볐다가 비비면서 어딘 더 칠해져라. 이럴 때 지금 어디는 젖어 있고 어디는 말라 있죠. 이럴 때 결을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결을 또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림을 잘 칠한다가 아니라 놀아본다라는 개념처럼 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결을 요때 그리고 붓을 꼭 빠를 때도 안 풀어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빨리 하고 싶으시면 그냥 붓에 물감을 딱 찍어가지고 해보면서 이제 긴장도 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는데 그 경험치를 자꾸 늘려보는 거예요. 자, 맛있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조금 덜 말랐을 때 유도하면서 색상을 묻혀주기도 하고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하고 싶으니까 다른 색깔도 써보고 중간에다가도 넣어보고 그래서 그림이 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내가 그리면서 그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갈색 톤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노릇한 느낌으로 줘야 되겠다면 그때 그림이 달라지는 거고 직접 하는 거라서 기계가 아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번짐 너무 이쁘죠? 이렇게 번짐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물이 막 번져가는 게 내가 의도치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면 그게 이제 더 풍부한 색상을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덩어리를 위해서 이렇게 밑에는 푸른 계열을 넣었다 했죠? 진짜 그림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해줌으로써 더 맛있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어서 오세요. 자 여기서도 좀 되직하게 했어요. 되직하게 하면서 정돈의 개념도 들어가고 이따 안 하려고 지금 아예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느낌도 있고 엄청 예쁘네. 크루아상 너무 비싸. 너무 비싸 크루아상 그죠? 딱 먹으면 딱 좋겠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와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진짜 한번 그려가지고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울어버릴게. 크루아상 놓고서는 이거 선생님이 한 거 해봤어요. 한번. 자 여기에서 지금 두께를 남겨놓고 쭉 하고 있어요. 인공물이긴 하지만 조금 삐뚤어지면 어때요? 그런 거는 그냥 조금 자연스러움으로써 표현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 부분 쏙 들어간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끼리를 다 칠하면 그것도 이제 변화가 안 되니까 이럴 때 물로만 쓱 한번 칠해주면 이 안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부담을 덜 가지려고 자 그릇을 하는데 여기서 물을 좀 칠했어요. 이 물을 칠한 이유는 같은 면적을 해줘야지 이 마음이 들어갔거든요. 그 같은 면적이라는 게 그릇이니까 좀 부드럽게 표현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칠게 빵의 질감을 표현한 거고 자 지금 보세요. 젖어 있기 때문에 쑥 칠하면 같은 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밑에 조금 받쳐주고 여기 속에도 있고 여기에서 깔끔하게 쭉 나중에 이제 그 끝에 있는 갈색 부분을 할 거라서 조심해서 해놓고 지금 색깔 너무 예쁘게 잘 됐는데 이때 해줄 수 있는 게 이 컵에 대한 그림자 조금 되직하게 해서 그 그림자처럼 뚜렷하게 해주면 이때 아니면 나중에는 마른 다음에 하니까 터치가 돼버려요. 젖어 있을 때는 그것을 응용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줄 수가 있는 거라 젖어 있을 때 가능성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품같이 이거 카푸치노인가
카푸치노도 하나하나 결을 나타내주면 좋은데 그러면 촉촉한 게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촉촉한 그거를 강화하려면 물을 적셨어요. 물을 적시고 색깔을 만들어서 물을 이동하게끔 젖어 있는 거는 젖어 있는 흐름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번지는 느낌. 이게 이제 빵과 커피와의 차이점이죠. 근데 커피의 끝에 부분은 조금 막 이렇게 컵과 붙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럴 때는 조금 진한 걸로 해서 뭉게뭉게 느낌처럼 주고 우와 한번 해보기 이제 직접 하실 때 정말 이거를 조금만 한 번 깨달으면 다른 거 응용하기가 좋아요. 아이스크림 할 때도 그렇고 조금씩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수채화의 강점이에요. 성격 급하신 분들 특히 성격 급한 분들은 수채화가 딱 맞아요. 자, 이 정도에서 내가 조금 더 거품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제 말러갈 때 물로만 조절하시면 여기다 물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젖어 있으니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컵을 해볼게요. 컵을 검은 색깔 두툼하니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는 거는 물을 많이 칠하면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거 할 때는 물감량도 조금 적당히 있는 게 좋죠. 자, 지금 이 부분이 밑에 부분이고 어두워지는 부분이죠. 그게 반사광 부분이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또 안 보인다고 했어요. 자꾸 그거를 제가 말을 하고 반복을 하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감을 막 찐득하게 붙었어요. 붙였었고 그 다음에 도톰하니까 물감량을 조금 더 많이 쓴다고 했죠. 자, 지금 배경이 푸른 계열로 해서 이 본연의 토기 색깔 느낌처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각조각 열심히 하려다 보면 나눠지거든요. 나눠지지 않게 하려면 눌러서 꾹 칠해줘야 돼요. 그 같은 면적을 활용해서 했을 때 그 투박한 느낌도 줄 수도 있고, 자, 변화를 줄 때에도 그 강조되는 부분과 조금 더 또렷해지는 양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꾹꾹꾹 눌러서 밑에 부분까지 해주고, 자, 뒤에도 시커멓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 하지 않고 숨통처럼 변화로 물을 주면서 섞어주기, 쫙 섞어주기. 이런 게 이제 시간과 붓과 이 적절한 것들이 다 포함인데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그게 가능해져요. 자, 여기에서 이 덩어리에서 이 손잡이는 뿅 나온 액세서리 역할이라고 했었거든요. 이럴 때 지금 되직하게 물감을 찍었어요. 갈라질 정도로 칠했고, 그 다음 여기서 물로만 풀어주면 돼요. 벌써 그 변화가 다 되니까 여러 번 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댈 때도 좋은 건데 적절하게 한두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익히시면 나중에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두세 번밖에 안 했죠? 이제 용기가 생기실 때 한 번씩 더 도전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림자처럼 또렷한 것도 해보고, 나중에 여기에서 뭔가 좀 멋있어 보이게 더 해야 되겠다면 이렇게 딱 튀기기가 해가지고 수채화 물맛 내는 거고, 조금씩 이제 그림이 간결해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때가 와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각자 다른 선생님 곧 옵니다. 곧. 재미가 있으신 선생님들을 제가 너무 감탄하고 하는 게 그림의 양이 지금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그럼 재밌다는 거잖아.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오기도 귀찮지. 근데 선생님들 보면 일찍 오시는 것도 감동인데 스케치북에 계속 저 안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벌써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발전하신다. 저한테는 정말 큰 보람이고, 지금 말러갈 때 이렇게 쿡쿡 찍으면 컵의 효과, 약간 질감 효과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바짝 물감을 이제 물을 빼서 살짝씩 톡톡 하면 이 컵의 느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완전 이렇게 기계로 나온 것보다 살짝 투박한 느낌처럼 뭔가 기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해서 하시면 되고, 지금 거품 이쁘게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볼륨을 나타내고 싶다 이러면 말른 다음에, 지금 정도 좀 말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계도 나타내주고, 추가적으로 덜 말랐을 때 하면 얼룩이 될 가망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아예 마른 다음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시간차를 이제 익혀 가시는 거죠. 시간과 이제 적절한 때 그림의 타이밍을 알아갈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넣으시는 속도를 보면 엄청나요. 선생님들 옆에 많이 있어야 돼. 오래오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